오늘의 메인 주제가 한국의 법치 아닙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부 감찰을 해서 손준성 죄 없어,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승진까지 시켜놨어. 네. 그런데 법원 판결은 뭐야? 유죄 맞아. 징역 1년. 네, 양승태 대법관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그 재판 개입을 했다고. 재판 거래. 네. 아, 근데 무죄가 나온 거예요? 아무 말도. 후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아니요. 검찰의 여러 가지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사법 질서가 좌지우지되는 근본적 문제가 뭐냐 도대체. 네.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정대 뻥 뚫리는 TV. 사이다 요정 의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가 한국의 법치 아닙니까? 법치.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법은 살아있는 거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내가 이제 그 손준성 검사라고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고발사주! 채널 A 사건 그 왜 명예훼손 사건에서 최강욱 의원을 고발하라고 검찰에서 저 김웅 국민의힘 의원한테 아, 그래요? 사주를 아예 고발장을 써줘서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된 사건이잖아. 이걸 고발 사주라 그래. 우와, 진짜요? 네. 그런데 이게 공수처가 수사를 해왔어요. 네.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보면 자기 측근이야. 네. 손준성은. 그래가지고 내부 감찰을 해서 손준성 죄 없어,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승진까지 시켜놨어. 네. 그런데 법원 판결은 뭐야? 유죄 맞아. 징역 1년. 그러니까 뭐야? 대검 감찰에서 지식구 감싸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만 나왔잖아. 이게. 네. 증거가 수도 없이 많아.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뭐 18개인가 되고 네. 이거 다 고발 요렇게 하시고 어디다 내시고 그러면 고발을 시킨 다음에 지가 수사하려고 그랬던 거야. 어머나.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지시했던 거예요? 그 고발장을 아예 그 내용을 다 만들어 준 거죠. 그게 최강욱 의원 관련된 거고? 그렇습니다. 어머나, 그렇구나. 이런 어떤 그 판결이 있기 사흘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박근혜 정부 때 양승태 대법관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그 재판 개입을 했다고. 재판 거래.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하고 해서 뭐 한일 관계 힘든데 그 위안부 판결 늦춰드리겠습니다 뭐 하면서 권력하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건데 이게 폭로가 됐는데 그걸 폭로한 게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에요. 네. 그때 이탄희 의원이 판사였어. 네. 그래가지고 판사들 뭐 해가지고 검찰에서 엄청나게 뭐 거의 100번을 소환했다 그러니까 뭐 법원 행정처장 판사 다 그냥 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구속. 이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씨가 했었던 거예요? 한동훈 검사가? 이 조사를? 그래서 원장. 기소까지 한 게 윤석열 한동훈이야. 아, 근데 무죄가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보니까 47가지인가에 대해서 다 무죄면. 전부 무죄. 그러면 이 판결이 과연 아니 이럴 수 있는가? 또는 궁금해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무리하게 기소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무리하게 아니 판결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의 말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기자들이 물을 거 아니야. 그 저기 양승태 무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후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아니요. 아무 말도 아닌 말을 왜 맨날 아무 말도 아니요. 지가 기소해놓고. 그러니까 지가. 그거에 대해서 뭐 무리하게 기소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정당했지만 뭐 법원의 판결의 유감이라든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야죠. 판사 시절 이탄희 의원이 사퇴까지 하면서까지 이 일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했으면 이게 정말 지금 법원의 판단이 맞는 거예요? 양승태 대법관에 대해서는 재판 거래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 재판에 권한할 직권남용이잖아요. 직권이 없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논리인지 나도 몰라. 그게 무슨 나도 몰라. 아니 그러니까 그 논리가 맞는 거야? KBS 안에서 국민이 알고 싶은 건 이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남용할 직권이 없다. 그 대법원장 직무가 아니다. 그러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본인의 그러니까. 직권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는데도 그렇게 한 거면 더 나쁜 거잖아요. 과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론조사하면 우리나라 사법 질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할 때 모르겠어요. 얼마나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우선은 이렇게 어떤 그 사법기관 특히 검찰의 여러 가지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사법 질서가 좌지우지되는 근본적 문제가 뭐냐 도대체. 네. 김건희는 덫에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디올백이. 디올백이 덫이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거 아니야, 그죠? 덫은 자기가 몰랐어 밟은 게 덫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봐봐, 영화배우 이성균이 유흥업조 영업실장의 그 게임에 빠져서 마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그런데 마약 했는지 안 했는지도 증거는 몰라. 안 나왔잖아요.
증거는 안 나왔지만 내용인즉슨 뭐냐면 마약인 줄 몰랐는데 유흥업소 영업실장에 덫에 걸렸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같은 덫에 걸려도 이성규는 경찰 포털라인에 3번이나 쓰고 언론에 신상 털리고 2,700번 넘게 나왔어요. 기사로 개망신 당하고 네. 사회적 매장을 당해 진짜 죽음이 되고 김건희는 덫에 걸렸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거잖아. 아니 이게 같은 덫이라도 전혀 다른 의미로 소비되잖아. 본인이 오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근데 어. 그게 무슨 덫이에요. 아니 좀 저기 납득이 되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니 갔는데 이번엔 또 주거 침입. 주거 침입. 아니 오라고 해서 갔는데 뭐가 죽었지? 거기에다 명품 디올백은 뇌물이 아니라 국가 기록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가 기록물은 보존의 가치가 있는 외국 선물을 얘기하는. 아, 더 놔뒀다가 팔려고 하나 나중에? 뭐 인간문화재가 준 국보급 뭐라든가 네. 외국 정상이 준 의미가 담긴 선물이라든가 이런 게 보존 가치가 있는 건데 네. 이놈의 디올백이 무슨 보존 가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거는 그냥 코웃음 쳐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아주 형평성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법치가 너무 그렇죠. 사라졌어요. 법치가 사라졌는데 이 불공정. 인류 역사에서 특히 법치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누가 했을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아니. 거기는 법치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비자가 정답이에요. 그 한비자는 중국 3000년 전에 중국의 그 춘추 전국 시대라고 있었어.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전에 춘추 전국 시대 중에서 전국 시대의 사상가야. 그랬는데 이 한비자라는 인물이 그 훗날 법가 사상의 이제 시초라고 봐. 법가. 그때는 유가, 불가, 도가 그리고 법가가 있었어. 그랬는데 요게 재밌는 얘기야. 유가는 말이야 공자 맹자요. 그랬는데 유가는 공자 맹자로 나뉘어요? 공자 맹자 순자 뭐 이렇게들 있어.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은 인간 세상은 조화와 질서야. 임금은 임금의 도와 예를 지키고 신하는 신하의 도를 지키고 부인은 부인 남편은 남편. 이게 이제 조선시대로 들어와 우리나라 조선의 국시가 됐던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유가라 그래.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덕과 품성에 맞추는 걸 통해서 사회 질서를 만들자 그러는 거는 한비자가 보기에는 그건 비현실적이야.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안 돼. 네. 법으로 다스려야 돼. 진나라의 진시황이 이 진나라가 부강해져 가지고 천하를 통일한 게 이 법가 사상이야. 한비자의. 법가 사상. 그러니까 현실주의 사상이야. 그러면서 한비자는 상당히 혁명적인 주장을 한 게 네. 귀족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저놈들은 기득권자다. 그런 게 아니라 전문성이 있고 행정에 능한 선비를 등용해서 법으로 통치해라. 군주는. 네. 그러다 그 진시황이 30년 만에 망해. 왜요? 진나라가. 이렇게까지 잘 될 것 같더만 왜 망해요? 그런데 법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가혹하게 적용을 하니까 이제부터는 이게 정의로운 줄 알았는데 법이 양날의 칼이었던 거야. 네. 그래가지고 무슨 민중을 두들겨 패고 재산을 세금으로 뺏고 뭔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민중의 지팡이인 줄 알았는데 저 황제 개인의 야심을 위해서. 그리고 법은 군주가 정하는 거다 왕이 정하는 거다 이래 놨으니 네. 나머지 사람들은 권한이 없고 그래서 이게 촉정에 악용이 되는 거야. 법이. 그랬구나. 그러고 나니까 30년 만에 망해. 법이란 칼을 함부로 휘두른 거예요. 한비자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선 첫째 민중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법은 민중을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랑이 없으면은 이 법은 흉기로. 근데 왜 지금 반대로 됐어요? 약자는 더 가혹하게 처벌받고 기득권들은 돈으로 그게 바로 다. 진시황. 둘째, 법은 알기 쉬워야 된다. 쉬워야 한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어려우면 어떻게 지키냐? 맞아, 못 지키지. 우리나라의 법이 3,800개입니다, 현재. 아이고. 엄청 많아요. 네.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도 법을 몰라. 너무 많아. 네. 그러니까 법 기술자들이 그걸 이용하는구나. 변호사들, 검사들이 뭐냐면 법을 많이 알면 나의 무기가 되는 거야. 민중의 무기가 아니라 나의 무기. 이 알기 어려운 법이 이게 이제 흉기로 돌변하는 거죠. 네.
사람들이 그 법을 어떻게 합니까? 어려우니까 쉬워야 한다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 또? 쉬워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그래서 법이다. 아, 그런데 한비자가 얘기했던 그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오늘날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률인들의 법이 된 거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몰라. 죄가 있어 없어 이걸 갖다가 알고 싶은 건데 저런 말 들으면 더 모르고 한동훈이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걸로 안다. 아니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게 잘못했다는겨 안 했다는겨 더 몰라. 이게 법 기술이 돼버려 오늘날. 네. 그래가지고 돈 많은 변호사 써야 재판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들 수십억대 연봉 받잖아요. 네. 특히 지금 보니까 이 두 가지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손중성은 징역 1년을 받았는데 이게 1심이에요? 아니면 1심입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 사람이 항소했잖아요. 이제 또 고등법원에 가서 또 재판 받겠죠. 재판을 받아봐야겠죠. 근데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 고발사주 피해자의 윤석열, 김건희가 적혀져 있었잖아요. 당연하죠. 과연 윤석열, 김건희 피해자와 손중성 검사와의 관계. 윤석열 밑에 최측근이 손준성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김건희가 사건에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대검의 아마 정보 분석 책임자가 손준성이었거든요. 아, 정보 분석. 그러니까 거기에 밑에 검사들 시켜가지고 각종 그 정보 다 뽑아와 이래가지고 써준 거거든 고발장을. 네. 검사들 부려가지고. 근데 이게 그러면 위에 윤석열 모르게 했겠냐 이거요 검찰총장.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아 우리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대검에서 자체 감찰을 해서 무혐의를 줘버린 거 아닙니까? 하지만 공수처에서 했더니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공수처 출범 이래 최초의 유죄 사건입니다. 공수처가 일을 안 하다가 갑자기 요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조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다수가 나는 법이 나를 지켜줘 이렇게 하고 법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친근하고 안심이 될까 아니면 법 너무 어려워 내가 좋은 변호사 못 쓰면은 나는 내가 피해를 당해도 왠지 보상도 못 받을 것 같고 못 이길 것 불안해. 같아. 네. 어느 정서에 가깝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후자죠. 네. 좋은 변호사 쓸 돈 없는 서민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그러면은 이게 법치요 아니면 돈이 지배하는 금치요? 금치죠. 금치는 너무 좋은 말 같은데 다른 거 없어요? 악취 이런 걸로. 악이 지배. 자, 집에 인터넷이나 정수기 쓰시는 분들 아주 많아요. 근데 만약 약정이 끝났을 때 안 바꾸고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 원까지 손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온라인 대리점에 전화 한 통으로 인터넷 TV는 최대 47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 원까지.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 원까지 설치 당일 받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쓰던 요금은 그대로고요.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경제적인데 안 바꿀 이유 있을까요? 거기가 어딥니까? 제가 보장하는 정직한 업체 인터넷 가입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이름이 정말 팍팍 꽂힙니다. 아정당. 매달 10,000명 이상 고객이 신규 가입하고 누적 후기만 1.5만 개 이상인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입니다.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니 함께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정당 유튜브 구독자 수가 18만 명이 넘네요. 연예인 협업도 많이 해서 믿음이 갑니다. 구독만 해도 매달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다들 함께 구독하러 가시죠.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아정당. 남성 기능의 혁명 특허받은 의료기기 코코메디로 발기부전 전립선 문제 때문에 혼자 끙끙 앓았다면 이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남성 기능 업하세요. 코코메디는 식약처 인증 의료기기 3등급입니다. 한국, 중국 기술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고 하루에 10분 디지털 방식으로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번 구매로 반영구적 사용, 10년 이상 판매하여 쌓은 노하우와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지금 바로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예, 코코메디에서 2024년 설맞이 특별 할인을 진행합니다. 이벤트 내용은 25만 원 즉시 할인, 아연 영양제 2개월 분, 그리고 사은품까지 드립니다. 아우 되게 푸짐하네. 그동안 구매를 망설였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번 기회에 구입해보세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코코메디 이벤트 또는 대표번호 080-255-0000으로 전화주세요. 의원님 사모님께서 전화 네. 왔습니다. 이거 빨리 구매하라고. 그래요? 네, 함께 구매하러 가봅니다. 지금까지 코코메디였습니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가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자,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사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해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해 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설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홈페이지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 채널 추가 또는 대표 전화 1800-7917로 상담 전화 가능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최근 마이보험 체크 이름을 똑같이 도용해서 홈페이지 도메인을 운영하는 회사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이보험 체크가 맞냐고 물어보면 맞다고 사칭까지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보험 체크에 주황색 손 마크를 꼭꼭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그래서 섹스피어의 그 비극이 많은데 그중에 헨리 8세라는 작품에 이런 대목이 나와. 변호사들 다 죽여라. 이 과격한 말이 왜 나오냐. 네. 남자하고 여사가 이혼 소송을 해.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처음엔 이랬어. 그러니까 각자 변호사를 고용했어. 근데 변호사들끼리는 잘 통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소송이 끝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소송 비용으로 변호사한테 다 나가는데 남편하고 부인이 개털이 된 거예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이제 격분을 해가지고 저놈들이 나쁜 놈이야. 이게 남편하고 어머나. 부인이 다시 의기투합을 해. 어머나. 그래서 변호사들 다 죽여. 이렇게 된 거지. 아. 왜 그런데 실제로 현실이 이기기 위해선 내가 그치, 또 고액을 그렇게 써야 하죠. 되는 거야. 네. 안 그러면은 800원 횡령했다고 버스 기사 하나가 맞아요. 자판기에서 커피 2잔 빼먹어서 800원이야. 400원짜리 2잔. 이거를 유죄 때리는 판사들입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진짜 너무 화가 나요. 그분은 그래서 그 버스 회사에서 잘리셨잖아요. 잘렸잖아요. 한 가정의 가장인데 이렇게 가혹합니다. 근데 김건희는 23억을 먹었는데 어쨌다? 부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뿐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안녕하지 못하네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타락하는 우리가 법치를 보느냐. 이건 한비자가 3000년 전에 다 예언을 했던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를 간과하면은 민중에 의한 쉬워야 하는 법 이 두 가지를 간과하면 요걸 간과하면은 내가 만든 이 법은 흉기로 변한다. 이게 한비자가 얘기했던 법가에 우리는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치와 법과 행정을 바로 세우고 부국강병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 그런데 그 부국강병의 법 이변에는 인간의 따뜻한 마음, 이거는 이제 유가들도 똑같이 강조했던 네. 그 측은지심이라고 했던 거, 그 사람을 측은하게 볼 줄 아는 거지. 이 점에서는 서로 만난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법가냐 유가냐 이전에 한비자도 인정했듯이 민중에 대한 사랑이다. 네. 어떤 때보다 가장 필요한 지금 그게 없이 지권력 유지하는데 법을 남용하고 사유화시켜 버리다 나니까 진나라가 왜 망했냐? 이 두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망각했다. 네. 오늘날 법이 안녕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어렵고 민중을 탄압하거나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봉사하는 법이 권력의 시녀가 됐다 이거예요. 그 법치주의 양날의 검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의 책이 여기 있어요. 아 그렇죠. 궁금합니다. 이분 지금 이분이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인데. 네. 송영길의 선전포고. 송영길의 선전포고. 네. 그런데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총학생회장이 송영길이요. 그때도 개고생하는 거 봤고. 이분이 구속돼서. 그때도? 40년 뒤에 지금 구속돼서 개고생하는 거 또 보고. 네. 그래서 내가 조금 선배지만 불쌍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 내가 마음이 좀 그래. 법의 희생자들이 쓰는 일독을 한번 제가 송영길의 선전포고. 보내드린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검찰 독재 정권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송영길이 말하는 투쟁, 대안, 그리고 희망.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공부 좀 합시다. 이제 네. 마칠 때가 됐는데 현대에 와서는 옛날에 군인들처럼
총칼로 쿠데타로 집권하는 나라는 사실 선진국 중엔 거의 없어. 없지. 없어. 미얀마 같은 나라는 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헝가리에서 이스라엘에서 인도에서 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던 나라가 요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그래. 그리고 독재로 회귀하고 권위주의로 회귀했다 그랬는데 요즘 독재와 권위주의는 총과 칼이 아니라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개혁을 했고 그 다음에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이라든가 또 폴란드의 지금은 물러난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국민을 사상 검증해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관할한다든지 이 현대에 올수록 법을 무기로 해서 이제 독재가 출현하고 있다는 게 세계 민주주의 후퇴하는 공통된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치학에서는 스템 딕테이터십이라 그래. 스템 딕테이터십 요즘 유행하는 용어. 그러니까 스템 독재라고도 해. 근데 이거 뭐 내가 한참 개념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저강도 독재라 그래. 옛날 독재는 고강도 독재. 그냥 막 칼로 찌르고 들어오는 네. 고강도. 근데 요즘은 약간 소프트한 방식. 근데 독재. 옛날에는 여론을 통제했다면 그래서 언론 보도를 막았다면 지금은 언론 보도를 범람을 시켜서 진짜가 뭔지 구별 못하게 해야 돼. 약간 고급 기술이 들어가는. 그리고 법을 사용하니까 약간의 단수가 높아진 게 과거 독재하고 달라. 하지만 독재는 독재잖아요. 독재는 독재. 잘못된 거지. 하드하냐 소프트하냐 차이예요. 법은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민중을 사랑하느냐, 민중을 탄압하느냐. 얼마든지 독재에 이용되고 권위주의 회귀를 하는 무기가 된다는 거. 네. 이럴 때 우리가 한비자를 다시 한번 읽자. 떠올려보자. 한비자는 이 부분을 3000년 전에 예언을 해. 아, 그랬군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안타까워요. 2021년에 끝났나요? 코로나를 진짜 잘 마무리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박수받았고 한류가 정말 열풍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한국을 이제 궁금해하고 좋아할 시기에 이 독재가 아닌 저강도든 고강도든 독재가 아닌 그냥 좀 일반적인 대통령이 탄생했다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더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완전 뒤로 지금 간 거잖아요. 그렇죠. 독재와 함께 경제, 안보, 사회 모든 통합력이 다 저하되는. 맞아요. 이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됐는가를 알면은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는가, 어디서부터 그 타락을 하고 누가 이 사회를 지배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면 되는 건데 이분들이 자신들의 그 독재의 발톱을 감추기 위해서 연일 시민들한테 고속도로 놔드리겠습니다. 지하철도 놔드리겠습니다. 공항 놔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만들 돈도 없거든 국가가. 말로. 그래서 과거에 전두환이 왜 프로야구 출범시키고 그 다음에 19금 대폭 완화해서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국민들 관심을 그런 데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주식값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집값 올려드릴게요. 대폭나겠는데 무슨 소리예요?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하니까 부산 엑스폴 쫄딱 망해도 야 삼성 이재용 회장 오라 그래. 현대 정의선 회장 오라. 그게 먹히냐고요. 그 다음에 SK 최태원 회장 오라 그래. 다 와. 그래가지고 부산 가서 떡볶이를 먹잖아. 다 그러고 속아요? 그럼 부산 사람들은? 먹혀.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이거는 그러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개인의 문제잖아요. 집단의 문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실제로 몰입하는 거야. 마지막엔 거의 대다수가 패배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맞아. 그치. 그 돈다발만 보고 가는 거잖아. 돈다발만 보고 가. 옆에 사람 죽이면서. 네. 그런데 이런 건 합의에 의해서 중단하면 돼. 맞아. 그 다음에 우리가 저 돈다발을 탈취해서 나누자 이래도 돼. 네. 그러나 어떻게 되냐면 실제 사회 질서는 그게 아니라 결국은 서로 간의 희생이 벌어지는데 오늘날 남녀 갈등이 심합니다. 청년계층에서. 아니 똑같은 을들끼리 왜 싸우냐고. 힘을 합쳐서 이걸 더 나눠 파이를 크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준석 봐. 그러니까 여성도 군대 가라 그래. 그러니까 남녀가 지금 시퍼렇게 날이 서가지고 을과 을이 싸워.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갈등 유발하는 정치인들이 제발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게 바로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류의 게임의 법칙. 이게 바로 현실의 오징어 게임입니다. 네, 우리는 그 게임에 참여하지 맙시다. 어차피 내가 가면 죽어. 그 돈 때문에 우리 거 안 돼요. 다 같이 살아야지. 고전에 위대한 사상가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는 끊임없는 애정과 사랑. 그 다음에 희망을 말할 수 없으면 그건 사상이 아니라 흉기다.
네. 좋은 대학 나와서 법 많이 알고 시민들 선동 잘해가지고 삼선 사선 국회의원 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민중과 점점 멀어진 이 사람들은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든 사유화하려는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면에서 내 주식값 얼마, 내 집값 얼마, 공항 우리 동네 짓는데 이런 생각을 잠시만 내려놓으시고 그래요. 잠시만 내려놓으시고 네. 우리가 오징어 게임 판이 됐을 때 너는 뭘로 힘들어하고 무엇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걸 시민들이 같이 연대해서 이야기할 마음의 여유 정도는 있어야 네. 그래야 진짜 지옥이 안 된다. 제발 이번 총선의 투표는 진짜 좀 다 내려놓고 내 주식이니 진짜 말씀하신 부동산이 내 집값이니 어차피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고 좀 이성적으로 진짜 내려놓고. 국민들의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 희망을 얘기하는 분이 있는지 크게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봅시다. 내내 그렇게 살 수는 없는데 선거 때만이라도 맞아. 다른 때보다도 선거 때만이라도 우리 공동체를 한번 되돌아보는 네. 이런 정도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시민들은 반드시 일어서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결국은 다시 정상화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김종대 의원님을 찍겠습니다. 이게 자꾸 옆구리 쿡쿡 찌르시네. 네, 될 때까지 찌릅니다. 오늘도 법치주의 안녕하십니까? 정말 많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선거 전까지 요런 이렇게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성적으로 여유 있게 판단할 수 있게끔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빵들 다시 지금까지 김종대 뻥 뚫리는 TV.